안녕하세요, 리치노마드입니다. 2022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. 여러분들은 올해 목표했던 것들을 잘 이루어가고 계시니 모르겠습니다. 한 달이 남았는데 저도 약간 제가 생각했던 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나머지 지금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좀 박차를 가해서 한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연말쯤 되면 이제 임원 인사도 있고 뭐 이제 정년퇴직 어떤 회사는 자기 생일 기준으로 뭐 정년퇴직을 하고 또 어떤 회사는 연말에 몰아서 하고 뭐 좀 다르던데,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이나 뭐 이제 어떤 곳은 요즘 경기가 또 좀 안 좋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지죠. 이런 분들은 이제 근로소득을 대신할 수 있는 자본소득을, 특히 이제 현금 흐름이죠. 현금 흐름을 퇴직금이나 지금까지 모아놨던 그런 자금들로 만들어 놓으셔야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겠죠. 그렇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한 방에 빵 튕길 수 있는, 자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투자보다는 아무래도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, 대부분의 이 직장인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고, 또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죠.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생을 살다 보면 소비와 이제 소득 이런 부분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나를 통계청에서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. 소득에서 소비를 마이너스를 했을 때 흑자가 되는 시기가 한 27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 전까지는 이제 부모님한테 손 벌려서 뭐 학원비도 쓰고 뭐 학교 등등 용돈 이런 거 쓰고 하니까 이제 적자 인생인 거죠, 한마디로. 버는 건 없는데 쓰기만 하니까. 그러다가 27세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가 42세에 한 3,700만 원 정도 흑자 인생을 산답니다. 그때가 이제 정점이고, 그렇게 이제 쭉 내려가다가 61세 정도가 되면 다시 적자 인생으로 돌아간다고 하네요. 흑자 기간이 한 33년 정도 되는데, 이 33년 동안 번 걸로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83.5세라 그러거든요. 여성분들은 86.5세, 남성분들은 뭐 이제 80세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,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61세에 이제 적자 인생이 전환이 되니까, 뭐 물론 그 전에 있는 좀 벌어놓은 건 있긴 있겠지만 한 20년 이상을 이제 적자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. 33년 번 걸로 20년 이상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. 또 평균 수명이 이렇다 보니까 좀 건강하신 분들은 더 오래 산다는 거겠죠. 이 오래 사는 게 두려워지고 있는 지금인데, 흑자 진입 연령, 돈 버는 연령은 뭐 비슷하다고 합니다. 27세, 28세, 오히려 5년 전보다 한 1년 정도 당겨졌는데, 적자 재진입 연령은 예전보다 좀 뒤로 간다는데요. 56세에서 61세로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. 이게 왜냐면 이제 좀 사람들이 더 건강하기도 하고, 조금 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시기가 61세까지 이제 늘어나는 거죠. 뭐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. 이게 대한민국 살고 있는 사람들의 표준이라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. 서론이 길었는데, 그러면 현금 흐름 어떻게 만드냐, 뭐 제가 이 채널에서 여러 가지 배당주 얘기도 하고 하는데, 최근에도 이제 이런 수요들이 많아지잖아요. 우리나라도 노령화가 심해지고 뭐 이제 이런 이 은퇴 생활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월배당을 주는 상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월배당 ETF가 벌써 16개나 된다고 해요. 그리고 규모 자체도 7,231억 규모로 굉장히 커졌고요. 지난 6월이군요. 지난 6월부터 이제 이 상품들이 만들어졌는데 자금 유입이 계속 증가되고 있답니다. 요 밑에 보시면 표에 나와 있는데요. 뭐 종목에 따라서는 배당률이 막 12%까지 가는 것도 있고, 뭐 6%, 5%, 뭐 1%밖에 안 되는 것도 있기는 하네요. 미국 주식을 연계해서 만든 상품들인데,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이니까
나 미국 주식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상품이죠. 대신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수수료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. 근데 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환전하고 뭐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뭐 난 이게 낫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투자하시면 되고, 난 미국 주식은 직접 투자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또 맞는 종목들을 사시면 되겠죠. 여기 보면은 지금 뭐 커버드 콜 나왔는데 이런 건 QILD나 이런 유사한 종목들이 있거든요. 미국에 보면.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월배당 종목들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뭐 외 딴 종목도 하나 더 있는데 이런 것도 분기에 배당을 주다가 이제 월분배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당분간은 이제 급반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.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월배당 상품에다가 좀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?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미국에는 약 600여 개의 월배당 ETF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훨씬 많거든요.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초 상품도, 그러니까 기초 자산도 좀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과 맞는 것들을 골라내기가 더 쉽습니다. 네,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주식 어떤 절차나 이런 게 복잡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국내 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주식형이냐, 리츠형이냐,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전략을 이제 활용해서 콜옵션하고 이제 주식하고 묶어서 막 하는 건데, 이제 이 전략에 따라서 기초 자산이 이제 다르고 전략이 다른 거에 따라서 분배 수익이나 이제 주가 변동의 어떤 정도도 좀 차이가 납니다. 어떤 거는 주가 변동할 때 쭉 올라가는 대신에 이제 배당률이 좀 낮을 거고, 또 어떤 거는 주가가 쭉 올라가는데 내 거는 좀 더디다 하는데 뭐 배당은 더 많이 주고 뭐 이제 이런 특성들이 다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참, 이제 제가 한 달 전쯤에 영상을 찍었었던 것 같은데, 여기 이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, 이제 리츠주들이 연금저축 계좌에서 거래가 가능하고, 따라서 또 리츠주는 연말정산을 고려했을 때는 분할 매수도 좋은 시점이 아닐까요? 라고 제가 한 10월 20일 정도에 영상을 올렸었거든요. 이제 그때 리츠주들이 뭐 레고랜드 사태니 뭐니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폭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. 근데 그때 혹시 사신 분 있으신가요? 그때 사셨으면 최소 10%? 그 이상 뭐 리츠주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. 특히 오늘 SK 리츠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지수에 뭐 들어간다 그래서 폭등을 했던데 한 7%인가 꽤 많이 올랐던데, 이제 항상 보면은 이렇게 저가에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뭐든 그렇겠지만 사람이 심리상으로 막 올라가는 거 따라잡기가 쉽거든요. 저도 그렇고.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저평가돼 있을 때 잘 골라서 망하지 않을 주식이라면 내가 지금 다물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사셔야 됩니다. 저는 오늘도 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제가 팔아버렸는데 올라간 종목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는데,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그러면 저는 도대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갖고 가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제가 몇 번 좀 다룬 것 같긴 한데, 지금 이제 배당주 얘기가 났으니까 배당주들 제가 현재 갖고 있는, 이것도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. 제가 팔았다가 딴 걸로 바꿨다가 막 하기 때문에, 현재로 봐서는 국내 종목 중에는 메컬인프라하고 아까 앞에서 나왔던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를 들고 있고요. 미국 같은 경우는 GOF라고 하는 그 CEF, 얘는 이제 채권 베이스로 하는 배당률이 좀 높은 13.4%입니다.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하면. 다음에 뭐 ABR, JPI, TLT 같은 이런 이제 배당을 주면서 추가로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뭐 이런 종목들, 아니면 주가는 거의 뭐 변동이 없지만 배당률이 높은 종목,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갖고 가고 있거든요. 근데 이런 종목들이 제가 갖고 있는 주식 자산의 한 85%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, 배당 만능주의, 배당 지상주의, 뭐 약간 그런 컨셉이라서 배당주를 계속 모으는데요. 이제 이렇게 해놨더니, 월 배당이 올해 거 이렇게 쓱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전체 이제 주식 자산 대비해서 한 7% 정도 나옵니다. 이게 세후 기준이니까요. 세 전으로 따지면은 뭐 좀 더 되겠죠. 8점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, 8% 정도 되겠네요. 8% 정도. 하여튼
금액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좀 늘어났습니다. 많이 늘었죠. 한 45%가 늘었으니까. 왜냐면 이제 올해부터 놀려고 작년 뭐 하고 올해 초까지 열심히 모았기 때문인데, 하지만 이제 주식 시장이 안 좋아서 전체 이제 평가 금액은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올해 쪼그라들었다고 많이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, 자산 규모 자체는 감소했지만 그래도 현금 흐름은 증가를 해서 다행히 이제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. 속은 굉장히 쓰립니다. 작년에 왕창 벌었을 때 좀 뭐라도 했었어야 되는데. 하여튼 이제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서 내년엔 좀 나아질까 하는 희망을 좀 가져보는데, 사실 내년도 어둡다는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서 또 열심히 배당 받으면서 버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제 했던 영상 다시 뭐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, 퇴직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파이어족을 꿈꾸시는 분들, 다달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아졌다. 물론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방법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고, 이걸 잘 이제 한쪽에 몰지 말고 좀 분산을 해 놓으면 어느 정도 뭐 5, 6%, 6, 7% 정도의 수익률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. 그런 걸 좀 연구하셔서 현금을 만드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